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명연리 3 새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저번에 2회차 때 강의에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라는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발명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냐면 학창 시절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단기간에 실적을 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발명대회에 나가는데 부모가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학생의, 우리 최근에 큰 문제가 됐던 것처럼 연구 스펙을 부모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그게 용케 통과되면 대학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 반면에 그 학생은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스스로 창의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오히려 망치게 된다. 그런 뜻에서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얘기로 또 근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주제냐면 영감이 중요하다. 아까 발명을 목적으로 하지 마라 할 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감은 우리가 보면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시험도 한 번에 못 봤어 이런 것처럼 옛날 노래, 어르신들이 부르던 그런 남편분을 부르는, 할아버지를 부르는 영감이 아니고, 또는 20대 약간의 젊은 나이에 검사가 돼서 어린 나이에 영감으로 불리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이 계기가 되는 번뜩이는 착상이나 자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 영감은 우리가 트리지나 이런 데서 말할 때는 영감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해서는 발명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와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명 강의를 할 때 보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의 기법을 우리가 배워서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발명할 수 있지만 아무나 발명을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발명할 수 있으나 아무나 발명할 수 없다는 것은 창의력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나 발명할 수 있지만, 그러한 창의력을 나는 창의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포기했고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게 막혀있을 경우에 그러한 사람은 창의력이 있지만 발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성, 자신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발명할 수 있지만, 창의력은 있으나 그 창의력이 닫혀있는,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나는 발명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은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런 연산 능력, 정보 분석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진 그런 능력을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정보와 또는 처리 속도,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분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현존하는 어떠한 발명 기법이나 향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법들은 결국에는 컴퓨터를 연산으로 해서 하는 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영감이라는 겁니다. 컴퓨터에는 영감이 없어요. 만약에 AI 컴퓨터가 영감까지 갖고 있다면 그거는 아마도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상상해내는 것은 컴퓨터보다 인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감을 갖고 새로운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내자.
그것이 새로운 발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컴퓨터보다, AI 컴퓨터보다 나은 능력인 영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느껴서 뇌에 축적을 해야 되고, 주변의 사물과 교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발명을 하시는 분들, 뛰어난 발명가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펴보고 저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런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과 교감을 하게 되면 남과 다른 뭔가를 찾아낼 수 있겠죠. 네, 끊임없는 상상의 날을 펼쳐라. 정보를 입력하고 사물과 교감한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는 상상, 공상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보는 습관을 좀 가져봐야 되고요. 결국 발명은 창조적 모방입니다. 내가 뭔가를 모르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뇌에 입력을 시켜서 그것들이 스스로 상상, 공상을 통해서 숙성이 돼서 어떤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때 딱 창조적인 모방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방법은 은유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비약을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간은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느껴서 뇌에 축적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열린 마음, 남과 대화를 할 때 열린 마음, 그래야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뜻을 가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씨앗, 싹이 터오르는 그러한 경험을 점차 느낄 수 있게끔 이러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발명가는 발명 기법으로 발명을 하지는 않아요. 저도 발명을 특허가 한 100건 정도 있지만 주변에 만났던 그 개인 발명가들 이런 분들 많이 보면 그분들이 무슨 기법을 갖고 발명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해서 해결하는 그런 나름의 각자의 방식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발명이라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한 경우의 수를 보면 주로 이제 회사에서 또는 뭐 업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아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발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혀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처럼 차려 모아놓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의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풀어가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명가들이 많이 하는 우연한 기회에 떠오른 발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뛰어난 발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평소에 사물에 대한 관심과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적극성이 있어야만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향후에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건가, 한번 영감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상상력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제 발명한 일을 저번에 트리제를 얘기는 안 했었는데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죠. 40가지 이런 생각의 방법들이 있어요. 발명할 일과 이런 것들을 문제를 갖고 와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번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해로의 비약, 논리의 비약이나 은유 쪽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뇌의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훈련 연습이 뇌 속에서 숙성돼서 1대1로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뇌에서 알아서 그런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좀 방법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현존하는 여러 가지 발명 기법을 바로 문제의 1대1로 이게 맞는 건가 찾아서 1대1로 대응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 방법론을 뇌에서 자동으로 숙지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상상회로에서 알아서 그런 방법론을 찾아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무의식 중에 활용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면 영감이 중요하다. 인간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길 수는 없다. 그것들이 갖고 있는 빠른 연산 속도와 그 수많은 정보 분석 능력은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인공지능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컴퓨터를 잘 쓰거나 그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는 영감이라는 것,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영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상상작용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영감을 얻느냐? 끊임없이 정보를 학창시절에 특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해서 내 몸에 숙적하면서 단순히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상 속에서, 공상 상상 속에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접은다든지 기계를 만들어 본다든지 3차원적인 생각들을 가끔 해보면 이것들이 자기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뭔가 하나의 나름의 해론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를 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영감을 만드냐는 부분에서 자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입력해서 생각을 통해서 수성시킨다, 이런 논리가 있지만, 또 그러면 그러한 방법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영감을 키우는 방법, 뛰어난 발명가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은 간단한 이제 도입 부분, 좀 남과 다른 창의력 향상법 또는 발명의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본 거고요. 향후 그러면 어떻게 좀 인위적으로라도 창의력을 키우고 영감을 키울 수 있을지 저만의 방법을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